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 피리의 명인이십니다. 최경만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좋으십니다. 권하시. 고맙습니다. 네, 이 앞에 네. 이제 책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이 책을 받고서는 달려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사면육가 서울 경기 사면육각이라는 네. 제목으로 이게 악보집이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선생님 성함이 딱 있길래 네. 이런 책을 특별히 악보를 이렇게 내신 이유도 궁금하고 또 네. 겸사겸사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뵀는데요. 여기 보니까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4호라고 되어 있네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44호 받은 것은 저희가 서울 경기 음악, 거기서도 사면육각,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어려서 공부했던 민속음악에도 그 영성해성곡이라는 그런 게 있고, 사실 이 악기에 실려 있지만은 그 선생님께서 체버해내신 그런 곡이 있는데, 사실 제가 20대, 그러니까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세대에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문화재를 좀 받아야지 이 음악이 전승되지 그냥 두면은 소멸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네. 생각에서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면육각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받은 거는 몇 년쯤 됐나요?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보유자가 계신 거죠. 네. 그러면은 선생님 외에 또 다른 분이 저하고 계신가요? 대금은 이철주 선생하고 네. 해금은 김무경 선생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 분이. 네. 네. 그럼 이제 계속 이제 후학양성도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이제 이곳이 사면육각 보존회 사무실이고 연습실입니다. 선생님 이제 마련하신 거고요. 네. 그럼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이걸 계속 공부를 하고 있나요?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세 악기가 합주를 하는데 한 30명 정도. 그러면 악기별로 세 악기만 있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장고, 자오코가 들어가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관악 영산해상, 추타풍류, 연불풍류, 그리고 이제 악기별 악보까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이제 사면육각에 관해서는 모든 게 지금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거죠. 네, 관악곡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네, 네. 참 선생님은 이제 이거 외에도 사실 모든 글쎄요, 한국 전통 음악의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시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이제 박범은 선생님을 인터뷰할 때 그때는 선생님이 한국에 안 계셨어요. 네. 미국에 계실 때고 한국에 아예 안 나오시고 이제 떠나가신 분이 돼 있었는데 그때 박범은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박범은님 피리 산조도 있고 이런데 피리를 안 하시는 이유를 이제 여쭤봤더니 내 친구 중에 최경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해서 나는 피리를 작파해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궁금했어요. 어떤 분인가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선생님 또 뵌 거는 그 김영재 선생님이 운영하는 우리 소리. 합정동에 있는 거기서 선생님 거기서 몽금포 타령을 부르셨어요. 네. 기억나세요? 네, 납니다. 그 노래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서. 그러셨어요. 그 선생님은 이제 저를 이제 그때 까맣게 이제 안 보이는 이제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우리가 사실 합창곡으로 몽금포 타령을 많이 불렀잖아요. 그러셨네요. 그런 이제 민요를 그렇게 편곡해서 그러니까 김희조 선생님이 그 편곡을 많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알던 몽금포 타령하고 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KBS 작가를 하면서 뭐 오복년 선생님 뭐 이런 이제 서도소리 하시는 분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부르는 몽금포 타령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느리게 부르시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이렇게 눈에 서네요. 그래서 저분이 피리를 잘 부는 분이라는데 노래를 하시지 그랬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몽금포 타령은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활동하시면서 뭐 감독님으로도 활동하시고 피리 연주 활동을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봤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거는 이분이 이렇게 정리라든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학술적인
그 음악을 그냥 연주만 하는 실기인이 아니라 다 아우르시는 분이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제가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님이 좀 이런 그 서울 경기 사면육강 외에도 이제 사실 이제 필이라는 악기는 이제 서울 경기 음악하고 훨씬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밀접하고 어떤 것이 필이라는 악기의 특징인지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음악은 당연히 경기 음악을 하는 특히 민속 음악 하는 분들이 이 음악을 아우러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흩어져 있는 무용 반주곡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연불풍류라든가 그런 거는 흔히들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하는데 조금 넘어가서 이제 그 행악으로서 취타풍류 이런 경우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대영산, 이제 영산야성곡 같은 건 더군다나 다 잊혀졌던. 그래서 이런 걸 해야겠다는 그런 그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관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필을 하지만은 필이라는 악기는 참 특성상 경소도가 맞는 악기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경소도에서는 피리가 선율이 다 끌고 나가지만은 네. 사실 남도 음악에서는 이제 뭐 아쟁. 대금이라든가 아쟁이라든가 네. 그런 아이가 치고 차고 나가기 때문에 피리라는 악기는 참 경기지방, 서울지방에서 참 어우르기가 참 좋은 악기로구나, 또 맞는 악기로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선생님은 필이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어려서 됐어요. 기억이 저는, 나세요? 어떤 계기였는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괜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필요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지영희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다리를 조금 저는 분인데 그분 얘기가 자기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무대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는 이런 가르치는 거 어정판이라든가 이런 데로 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큰형 친구라 소개가 돼서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된 게 지 선생님을 만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악예고에 이제 예, 그 당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시기에 과연 붙잡고 어느 손에 끌려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래서 뭐 지금 말하자면 국곡 그전에 네. 국악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국악원을 가느냐 예고를 가느냐 이제 이런데 저는 뭐 어떤 데인지 모르니까 상관없이 가는 거죠. 가보는데 지금도 그래요, 사실.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 누구를 알게 되느냐가 이제 맞아요. 운명인 거죠. 운명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국악예고 들어가서 네. 이제 전공을 하신 거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네. 그럼 떠나셔서는 그럼 필요를 안 하셨던 거예요? 할 수가 없었죠. 아, 거기서는. 예,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갔다 그러면 그래도 거기 일본들도 많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한국 음악을 관심을 교류가 갖는데 많았죠, 그래도. 미국이라는 데는 전혀 문화 자체가 다르죠. 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안 믿고 그다음에 뭐 연주한다 그러면 혹여나 그저 한국인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까 그래도 미국이라는 데가 너무나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데니까 네.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조금 좀 달라졌는데 그러면은 몇 년 동안 피리를 못 만졌던 거예요? 20년 20년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세적으로는 보면은 한창 나이에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도 와서 또 그러면 다시 잡은 게 몇 살 되신 거예요? 다시 잡은 게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게 90년대 초반으로 네. 기억이 나는데 50대에 와서 다시 잡은 겁니다. 사실 그럼 필이라는 악기는 50대면 이제 나와야 되는 나이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예. 근데 네. 그 제가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어려서 열심히 그 기초 공부라든가 다져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해놓으면은 좀 자기 연습을 하면은 금방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좀 튼튼하고 그런 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올 때 과연 제가 하는 음악이 현 음악하는 그 젊은 세대들한테
이게 먹혀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했었어요. 근데 네. 와서 해보니까 또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아까도 이제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그러면은 와서 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럼 내가 일단은 경기 음악을 하니까 네. 경기 음악을 피리로 하되 장고장단에만 한번 하자. 그래서 장고장단의 피리로 경기 음악을 먼저 CD를 하나 냈습니다. 네. 내고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혼자 피리 혼자 하는 네, 거. 쉽지는 않았어요. 다른 악기들이 원래 좀 합쳐줘야 네. 이게 좀 의지해서 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한 2, 3년 주기로 서도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점점 서도 음악들을 하는데 서도는 관심이 없고 너무나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되지 않는가 네. 해가지고 또 서도 음악을 그러니까 서도 민요죠. 민요를 또 한 집을 또 냈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장고 반주에 이렇게 했고. 음반으로. 네. 근데 어려서부터 제가 그 수신가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좋아했는데 내가 이걸 악기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늘 있었어요. 네. 어려서부터. 그리고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미국 진짜? 갔다 와서 네, 네. 어렵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알아야지 그게 연주가 알아야 나오는 되죠. 거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제가 나름대로 흥얼흥얼 돼서 이제 하는데 하고 싶다 하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도 음반 내면서 그래도 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첫 프로에다 넣고 서도 음반을 내니까 관심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녀보니까 네. 제가 이제 호적을 하지 않습니까? 우동에서 호적이라고 그랬어요. 태평소리 담고 호적을 이제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서 농악을 한다 뭐 그러면은 보통 이제 능계라는 곡을 하는데 네. 능계가 아주 기본적인 저기 서울 경기 지방의 음악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초장, 중장, 종장이 있다면은 그걸 이렇게 순번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능계 그러면 그냥 능계가락해서 그냥 아무거나 불어 맞죠? 아무거나 맞습니다. 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너무 아닌데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되게 그렇다고 기승전결이 있을 텐데. 그것도. 네. 근데 젊은 학생들이 부는데 저거는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 사람들이 문제가 문제죠. 있는 근데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실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내가 호적으로 음반을 하나 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본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호적 음반을 하나 또 낸 네. 거예요. 그리고 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서로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르치도 보지만은 앉아서 1대1로 해도 잘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음악만 들어서 될까? 그러면 네. 요 세 개를 묶어서 악보를 묶자. 그래서 악보를 묶었습니다. 여기 말고 따로 또 악보가 있어요? 네. 그랬는데 예. 그걸 하고 보니까 조금 나아져요. 듣고 그렇죠. 보고 이해가.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가는 길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상당히 그 젊은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네. 네. 정말 일 많이 하셨네요. 아니요, 왜 이러죠? 네, 정말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배우던 시절과 이게 이제 더더군다나 20년 동안 이제 공백기에 있다가 돌아왔으니까는 사실 그 사이 음악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단절된 번 한 거를 다시 이어주신 굉장히 의미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참 거기까지는 많은 생각을 했고 네. 처음에 와서는 이 음악을 내가 이렇게 정말 과연 끝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나중에 와서 또 해보니까 좋아서 또 안 네. 넣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서 국악원에 이제 일명 취직을 하셨어요. 그 몇 살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50 단원으로 가신 거예요, 처음엔? 처음에 왜냐하면 어려서 갔기 때문에 네. 경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상벌이라고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문화공보부 장관상이 최고가 있었어요. 그때 대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상경력이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국가원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전 사실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주위에서 많은 분이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이제 들어가서 사실 그건 이제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원을 위해서. 아니요. 전 가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0시까지 출근이지만 제가 9시까지 출근해서 미리. 커피물도 끓여놓고 오늘서 그냥 커피 먹어. 평단원들 이제 막내 단원으로 네. 활동을 하신 거네요. 전 늘상 9시 전후면 바로 출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지런을 좀 떠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쭉 그동안에 해왔던 음악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뭐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고민도 했죠.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해에 악장이라는 보직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보니까 네. 뭐 일과가 오후나 오전이나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악장을 맡으면서 또 이제 또 전에 균형을 잡고. 전에 있던 식보다도 좀 더 악장으로서 악장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독하고 총무하고 셋이 만나서 그때 감독님이 누구셨어요? 김청만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래서 김청만 셋이 선생님 만나서 네. 앞으로 일과 공연 네. 모든 음악에 관한 거는 내가 하겠다. 기틀이 잡혔군요 그때. 그다음에 감독님은 전체적인 거를 보고 그것만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역할 분담은 이제 했죠. 직무 저기 했네요. 그 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서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많은 인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했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4년은 악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감독을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독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가 그냥 나가는 것보다도 내가 뭔가 하나 흔적을 남겨놔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고 그래서 그 푸살이라는 악기를 시원악과 간악으로 합쳐가지고 한 25분을 해서 곡을 푸살 음악 해서 합주곡으로 연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호적 풍류라는 거를 우리 거를 삼아서 거기다가 그 약간 편곡하고 곡을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또 레퍼토리가 하나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지금도 많이들 하고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굿풍류, 굿풍류를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사실 성악도 좀 이렇게 노래도 잠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약간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은 악기로 다 하자. 그래서 우리 동네가 사실 그전에 그랬잖아요. 굿이라는 걸 많이 했잖아요. 네, 저희 집도 맞아요. 제수굿이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했고. 뭐 저 어렸을 때도 동네에서 벌써 진소리 네, 나면은 많이 어디서 하고 굿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 걸 봐와서 잘하는지 그런 게 괜히 어려서 봤던 게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이제 나름대로 작품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45분짜리 곡을 만들어가지고 네. 굿풍류 해가지고 무대에 올렸죠. 평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리루에서 무슨 공수 주는 거, 그다음에 무슨 뭐 조상이 들어오면 우는 그런 뭐 목 그런 걸 다 악기로 표현 다 하면서 그땐 제가 불었죠. 뭐. 직접 그리고, 연주도 하시면서. 연주하면서 45분 정도를 했는데 평 괜찮았어요. 예. 그렇게 곡을 만들어 놓고 나오니까 내 나름대로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나도 작곡 공부와 지휘했으면은 충분히 다 했었을 하실 수 좋았을 있죠. 거라는 그런 네, 네. 그 후회스러운 그런 생각이 한번 스치더라고요. 네. 예.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20년을 나가 계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하시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 나오셔서도 이렇게 또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후회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하실 일이 더 그거 그만두고 또 일하셨잖아요. 네, 부여에 가서. 부여 가서 있었죠. 네. 부여 가서 있으니까 네. 모든 게 열악하더라고요. 네. 음악도 그렇고 모든 그 공연 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1년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일단 그 공연을 하는 게
무슨 뭐 면단위 무슨 행사하면 가서 하고 노인정 가고 그런 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3월 1일부터 우리 상설 공연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군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농복이기 때문에 다 이러기 때문에 그치, 사람이 없다. 누가 오겠냐.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와서 우리가 공연하면 공연만 잘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토요일부터 네. 매주 하신 거예요, 그걸? 매주 냈어요. 매주 했죠. 1년을 하니까 매주 항상 꽉꽉 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예약제로 하자. 그래서 예약을 받아서 입장하는 걸로. 네. 그다음에 이제 공연은 계속 이제 바뀌어가면서 하면서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가서는 우리가 이제 예약으로 되고 그다음에 티켓을 받아도 들어가게 좌석을 만들어 주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틀이 그분들을 잡혀간 가르치는 거네요. 거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예, 갖춰지는 거네요. 그렇게 예.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저도 연주하는 입장에서 어떤 때 보면은 조금 안 된 것이 거기 가서 처음에 오디션 볼 때 상당히 나는 힘들게 좀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공부를 그러니까 남의 걸 많이 안 보니까 자기가 얼마큼 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는데 한 사람당 한 20분씩은 봤을 거예요. 네. 완전히 자기 개인 발표식으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반발도 심했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상설공연이니까 솔로는 꼭 주는 거예요. 무용도 혼자. 그만큼 이제 실력이 늘잖아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공연 퀄리티 네. 높아져. 보는 사람도 이제 귀가 트이면서 명창되잖아요. 귀명창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쪽에 어떤 국악 전통음악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뀌고 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 사실 가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부여곡단이 이렇게 실력이 없대는데 왜 그런 사람만 두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소리가 우리가 다 똑같이 공부를 돈 내고 다 공부했는데 네. 왜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우리는 왜 대우 못 받느냐. 똑같이 우리 공부했는데 그래가지고 늘 하는 얘기는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그쵸. 그래서 움직이자. 그러니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선생님의 인내심이 이렇게 끌어낸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선생님 성함을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도 선생님 음악을 정말 많이 들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두 번째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굉장히 좋은 기획자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사실 이제 민속음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정확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감정이 이렇게 드라마틱 하시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정말 정확하시는 분들은 또 더 차분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마, 사실 예. 부여 있으면서 네. 구강원이라는 데는 다 가서 공연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에 무용수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 저는 대전에 있지만은 부여국악단에 있다는 얘기를 창피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정도면 심각한 건데요. 그래서 실장을 불렀어요. 네. 내년에 공연은 그때는 국악원 다 다녀 다 돌고 난 다음에 내년 공연은 대전 예술의 전당이다. 거기 한번 잡자.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진짜 잡혔어요. 이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1,500석이더라고요. 네. 그럼 3,000명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죠. 둘을 해놓고 날짜를 하루 이틀을 해놓고 계속 채워가면서 그때는 저는 거기 가면은 국악단도 국악단이지만은 도나 아니면은 군을 맨날 들락날락하면서 그래가지고 공연한 시에는 군부대, 경찰, 학교 뭐 이런 데 다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다 했어요. 네. 그다음에 재전이라는 데가
KBS나 MBC가 있는데 뭐 MBC가 시청률이 뭐 많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연결시키고.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자. 어. 사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데 좀 도와달라. 네. 우리가 예산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한 달을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해주고 홍보를. 일주일 전부터는 네. 스팟하고 자막하고 같이 스크롤. 내보내주겠다. 예. 그래서 한 달을 하니까 예. 주위에서 저희가 어딘데 뭘 하는데 저렇게 이렇게 맨날 그렇죠. 그러냐. 궁금하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했는데 시작이죠. 진짜 공연한 날 하루에 1,200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네, 그럼 성공했네요. 거의 만석인 거네. 그 감독이 정도면. 놀래요. 네. 아니 그거 어딘데 어떻게 저렇게 어디서 동원을 시켰느냐 막 해서 저희가 뛰었죠. 이제 더 웃은 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 뭘 했냐면 그 서동의 노래라 가지고 저 소리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했는데 장비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네. 이걸 치고 가야 되는데 그 무대 감독이 야 저걸 치우려면 2시간 그건 한 3시간을 잡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훈련은 저부터 끝나면 움직였거든요. 네. 후다후다다다 치니까 1시간에 그냥 딱 끝내버렸어요. 놀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움직이고 하니까 직접 쫓아하고 뛰시면서. 예. 그렇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고 뒷짐지고 있으면 아마 그런 공연도 안 못했을 돌아가죠. 것이고 맞아요. 예.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제 이런 이야기 듣고 또 이 책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또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뭔가 이제 세상에 또 남겨야 한다는 그런 뭔가 이렇게 그 혼자 부담감이 있지만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뭐 당연하시죠. 만들어서 네. 이제는 만들어서 이제 직무유기이십니다. 안 하시면 네. 이제는 해내야 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듣던 좀 반가운 소리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서 제가 아는 것은 여기서 여기 오는 우리 그 전수자들이나 일수자들한테 예. 다 알려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이다음에 저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연주자가 좀 많이 생겨서 네. 앞으로 그 우리 음악이 좀 더 많이 발전된 모습을 내가 네. 없더라도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계실 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 산조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산조를 들으면서 우리 인터뷰하는 걸로. 네. 예. 그럼 빠른 부담되네요. 시일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올해 12월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꼭 기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 주시기 노력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